안녕하세요, 수마실입니다. 임업 직접 지불제와 관련해서 저희 수마실 TV에서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 안이 일부 변경되는 것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올해 5월달에 대통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서 공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다소 변경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 수마실 TV에서는 일단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항이 일부 변경되고 어떤 사항은 현재 그대로 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확정안은 5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한 것은 참고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업 직불금 개요는 전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일부 살짝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생산업은 0.1헥타르 이상 살림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지원품을 생산한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인가 직접 지불금과 그다음 면적 직접 지불금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유행 및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무 이행 사항이 있는데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임업경영체 등록이죠. 그 다음 토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가 돼야 되고요.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준수,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수, 경영기록 작성 등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리법은, 육리법이라는 것은 나무를 가꾸고 키우고 이것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업이 되겠죠. 3헥타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리법 직접 지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생산물 생산업, 육리법 두 가지로 나누고 직접 지불금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구간별 단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0.1에서 0.5헥타르까지는 소규모라 그래서 요거는 가구당 120만원씩 지불합니다. 그리고 면적 직불금은 면적에 대한 직불금인데요. 이것도 아니죠. 현재는 1구간은 0.1에서 2헥타르는 94만원 헥타당, 2구간은 2에서 6헥타르 82만원 헥타당, 3구간은 6에서 30헥타르 70만원 헥타당,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육리법 직불금은 이것도 이제 아니지. 현재까지는 이제 5월달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공표가 되죠. 1구간은 3에서 10헥타르, 요거는 62만원 헥타당, 2구간은 10에서 20헥타르 47만원 헥타당, 3구간은 20에서 30헥타르 32만원 헥타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분야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제 소규모 농가 지불금의 단가를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야의 생산성 밭의 70%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반농업 단가의 70%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준을 정할 때 임업은, 산림업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7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직접 지불 제한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표는 이거 세부적인 표인데요. 산림의 연간 타수 흡수량 곱하기 국내 배출권 시장 평균 가격 21만에다가 또 62만으로 환산해서 공기적 가치평가에 우리가 221조 원 됐다 그랬죠. 중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재가 차지하는 비중 44.2%를 100으로 환산한다, 그런 식으로 어떤 공식안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급 절차는 등록 신청은 원래 5월달에 이제 여기 공고가 된다 그랬죠. 신청 등록은 9월에서 7월, 신청자 정보 공개는 10월 이상, 신청 내용 조사는 6월에서 9월 등록 중 요구, 그 다음 지급 요건 검증, 이거는 등록 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직불금 지급은 10월에서 12월, 그 뒤에는 이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임법직제 지불제의 지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위법령체제 관련 쟁점별 개선안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면요. 일시적인 채취행위 지급을 제외했습니다. 일시적인 직불금에서 일시적인 채취행위 지급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파종, 식재, 종전 접종에 의하지 않는 모든 채취업 지급 제외.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 가꾸고 실제로 종전 접종을 하지 않는 그런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했다, 그런 얘기 되겠죠.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관상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버섯류, 약초류 및 수목불사물류 지급 제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급 제외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식재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생산은 도토리, 그 다음 산초 등 수실류, 약용류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거니까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는 송이와 파종 식재에 대한 수액은 죽순은 지급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이, 파종 식재에 의한 수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산고로쇠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겠죠. 일반 고로쇠 나무도 해당되고, 죽순은 지급 인정했습니다. 요거는 송이는 1헥타르만 인정하네요. 2헥타. 그 외에는 이제 육류법으로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송이는 어디서 생산됩니까? 소나무 밑에서 생산되죠. 송이는 소나무 밑에 생산되는데, 송이에 대한 생산 관련 직불금은 1헥타 3,000평입니다. 요것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육림업으로, 소나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나무가 있다면 그건 육림업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휴경산지 정의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임업직접 지불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시비사항이 없겠죠. 자, 임산물 생산에 비해서 휴경이라는 것은 과거 임산물을 재배했거나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입니다. 말 그대로 휴경. 자, 육립에 대해서 휴경이라는 것은 벌채 후 제소를 하지 않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립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벌채하고 새로운 무슨 나무를 심고 그다음 조림을 해야 되는데, 조림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놔둬도 나무는 자라죠. 어디서 씨가 날라오도 되고 원래 있던 그 뿌리에서 맹아가 나와서 이렇게 생성될 수도 있는데요. 다시 재조림을 하는 것을 육림에서는 육림으로 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임업경영지 등록 시 한 번도 경영되지 않는 미경영 임지를 휴경으로 등록한 임지는 위휴경 정의에 맞게 경제 정보를 재정비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에 대한 실적 기간인데요. 심청년도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있는 면적만 육림업 지불금을 지불합니다. 10년간 육림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2022년 첫 해에 한 해에 당해연도 신청일까지의 실적까지를 인정합니다. 올해 첫 해에 한해서 당해연도 신청일까지의 실적까지 인정한다. 육림 실적은 본인 또는 직계비전속의 실적이 하는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2022년은 이제 집행 준비를 거쳐 6월경 직불금을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육림업을 제한 산지를 제외하는 겁니다. 제한 산지 제외는요, 보존 산지 중 공용 산지는 육림업 직불금에서 제외한다. 보존 산지는 산지가 보존 산지가 있고 준보존 산지가 있죠. 준보존 산지. 자, 보존 산지는 다시 저희 스마셜 TV에서 방송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임업용 산지하고 공용 산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임업용 산지에서 약용 작물을 살림 경영 계획을 통해서 많이 생산하고 계시는데요. 공역 산지에서도 예를 들어서 약초를 재배한다든지 임산물을 재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역산지에서 공역산지에서의 어떤 육리보험 직불금은 대상에서 제한다. 직불금 받을 수 없습니다. 육리보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공역산지 종류를 모두 나열해서 명시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대상자 임업 종사 요건입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업 및 농업법인이 되겠네요. 자, 공통 대상 산지와 동일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자, 농촌 비거주자라는 주업 요건이 적용됩니다. 임산물 생산업은 직전 1년 이상 지급 대상 산지 종사 연 90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지급 대상 산지는 0.1헥타르 이상, 법인은 5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임산물 판매 금액은 120만 이상, 법인은 4,50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육리법은 직전 1년 이상 지급 대상 산지 종사 연 90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지급 대상 산지는 3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되고 법인은 10헥타르 이상이 되어야지 육리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업 기준, 자, 농촌 비거주자일 경우입니다. 임산물 생산업의 택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동일 연접 시군 산지 3헥타르 이상, 그 다음에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이상, 경영 투입 비용 800만 이상, 그 다음에 농업법인은 동일 연접 시군 산지 10헥타르 이상, 판매액 8천만 이상, 경영 투입 비용 4천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농촌 비거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임산물 생산업에 관련된 거고요. 육리법일 경우는 농촌 비거주자죠. 임업인은 동일 시도 연집 시군 산지 30헥타르 이상.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됩니다. 주된 산지에서 100헥타르 이상 경영, 목재 판매액 1,600만 이상 또는 경영 투입 비용 800만 이상, 해당 산지에서 종사일수 90 이상. 이렇게 주업 기준 농촌 비거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일 경우는 자, 육리법입니다. 동일 시도 연접 시군 산지 300헥타르 이상. 요거는 법으로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요.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특별시, 관역시는 시를 기준으로 연접 시군 적용, 임산물 육리법 공통입니다. 이렇게 표를 참조하세요.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주업 기준 농촌 비거주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안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비교해 볼까요? 직불금 지급은 주소지가 농촌이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의 산지 한해 직불금 지급하고요. 그 외에 주업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농촌이 아닌 경우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산지인 경우 이 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육리법 주업 기준 충족 예시는 이런 식으로 동일 시도 연접 시군 30헥타르, 지역 제한 없는 것은 100헥타르. 그렇죠? 그다음에 헥타르가 많은 것은 조금 지역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산지 쪼개기 방지입니다. 산지 쪼개기. 그래서 이제 소액 직불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산지 쪼개기를 해서 직불금을 여러 쪼개기로 인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산지 쪼개기 방지를 위해 일부 임차 양도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상속 증여는 인정하고 그 외에 양도 양수인 중 한 명만 직불금이 가능합니다. 단 면적 직불금인 육리법 직불금의 경우 쪼개기 이후 2년 이상 해당 산지 실경영 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인가당 지급 상한 면적 기준입니다. 당초의 안에서는
가구당 상한 면적을 60헥타르 적용, 임산물 30헥타르, 육류 30헥타르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정 안에서는 일부 임업인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임업인당 60헥타르, 다음 상한 적용하되 가구당 상한 면적을 120헥타르까지 넓혔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사벌 60헥타르, 육림은 60헥타르. 그러니까 인가당 지급 상한 면적 기준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리고 과단 직불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 역풍 우려로 상한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떤 상한을 넣어놔야지만 면적이 굉장히 넓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임모 유지 이행 기준입니다. 조례 후 2년 이내 활착률 80% 이상, 그 다음에 그 후 60% 이상, 연급비율 거래수의 60% 이상 의무 이행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느 정도 이행해 줘야 됩니다. 다음 영림일지입니다. 지급 대상자 요건 중 90일 이상 종사 여부를 영림일지로 판단합니다. 수기 영림일지와 스마트 영림일지를 병행할 수 있으나 식재, 파종, 종균, 접종 등이 없는 임산물 생산이나 주업의 경우 스마트 영림일지가 필수적입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선도산림경영단지 대리경영 포함 여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나 대리경영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미포함식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산주민기로 변경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행일정은 하위법령 예고는 입법예고 2월에서 3월, 분야별 영향평가 규제심사 3월, 법제처 심사 4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6월, 공포시행은 5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죠. 그 다음 행정규칙 제정은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6월에서 7월, 공포시행은 이렇게 8월에서 10월 1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불금 지급은 시행지침 수립 시달이 2월달이었고요. 직불금 신청 대상자 통지 및 교육 실시는 4월에서 5월, 직불금 신청 공고 및 신청 등록은 6월에서 7월, 그 다음에 직불금 신청자 서류 현지 조사 및 자기 요건 검증은 6월에서 9월 하게 되어 있고요. 직불금 지급은 10월에서 12월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작년에 국회에 통과된 임업직접 지부제 법률 이어서 지금 하위 법령인 대통령 시행령과 그 다음에 관련 보수 시행규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 와중에 여러가지 또 임업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공포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또 있었던 일을 저희 수마실에서 발췌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관련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계속 이렇게 마련되는 중이니까요. 요걸 또 참고하시면은 앞으로 임업직절 지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수마실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마실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